사실은 구체도 아니고 항상 푸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은 순금으로 되어 있지만 표면은 바이러스로 덮여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나요? 사실 우리 모두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사는 집 말고요. 우리 지구요. 알고 보니 지구엔 괴상하고도 매혹적인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낮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구는 점점 더 느리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100년마다 17밀리초 정도로 천천히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하루에 1시간이 더 늘어나기까지 1억 4천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공룡이 존재했던 시절에 하루는 23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는 메가문 옆에 살아요. 지구의 약 4분의 1 크기인 달은 우주에 있는 다른 위성들에 비해 상당히 거대합니다. 태양계 어디에도 이런 경우는 없어요. 명왕성도 달이 있지만 거의 절반 정도의 크기여서 위성이라기보다는 쌍둥이에 가깝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150개 이상의 달이 있고 지구의 달은 그 중에서 5번째로 큽니다. 새는 구름을 만들 수 있어요. 보금자리를 찾을 때 수백, 심지어 수천 마리의 찌르레기 새들이 거대한 무리를 형성하는데 그건 마치 살아있는 구름처럼 보여요. 지금까지 가장 큰 새 구름, 즉 찌르레기 떼는 약 600만 마리의 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날면서도 새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새는 부근의 다른 6, 7마리의 새들의 움직임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새들이 모두 맞춰 조화롭게 나는지 과학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가 아니에요. 아이작 뉴턴은 1687년에 지구가 완벽한 구가 아니라고 처음 주장했습니다. 그의 다른 많은 이론들처럼 그것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찌그러진 축구공과 비슷해요. 지구는 위아래가 좀 더 평평하고 중간이 좀 더 부풀어 오른 형태입니다. 제 몸매처럼요. 하지만 튀어나온 배 부분이 약 21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구의 크기를 고려하면 복부 비만은 아닙니다. 이 특이한 모양은 지구가 회전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는 모두 다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어요. 손가락 위에서 빙빙 돌고 있는 농구공을 상상해보세요. 공의 가운데 부근의 한 지점은 손가락이 있는 지점보다 회전 시작점으로 돌아가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지구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회전합니다. 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가 자전할 때 시속 1609km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반면 남극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제자리에 회전하는 것 외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두 똑같이 빠르게 우주에서 공전하고 있어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시속 10만 8천 km의 속도로 돌고 있거든요. 유후! 남극은 사막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아주 적은 모든 장소는 사막으로 여겨집니다. 남극 대륙의 안쪽 지역은 강수량이 1년에 겨우 50mm 정도예요. 그리고 대략 미국과 멕시코를 합친 크기만큼 크기 때문에 남극 대륙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입니다. 중력은 어디에서나 같지 않아요. 지구를 구성하는 바위, 금속, 그리고 기타 광물들과 물질들은 특정한 장소에서 다른 곳보다 더 빽빽하게 땅속에 들어차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중력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적도에 서 있을 때 극지방에 서 있는 것보다 몸무게가 0.5% 더 적게 나갑니다. 대부분의 경우 차이는 0.5kg 미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느냐 또한 영향을 미치는데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있다면 몸무게도 약간 덜 나갈 거예요. 아래는 내려다보지 마세요. 지구는 파랑과 녹색이 되기 전에 보라색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 과학자는 고대 미생물에 존재했던 어떤 물질이 엽록소 이전에 지구에서 진화했다는 이론을 주장했어요. 엽록소는 식물을 초록색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물질은 햇빛을 빨간색과 남색으로 반사했는데 두 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초기 지구는 녹색 물질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상한 보라색 생물들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는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어요. 물곰 혹은 곰벌레라고 하는 이 생물은 8개의 다리와 찌그러진 머리를 가진 귀여운 생명체로 길이가 0.3mm도 채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든 생존할 수 있어요. 젖은 이끼 조각이나 호수 밑바닥을 선호하지만 아주 살기 힘든 곳에 놓아둔다고 해도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극도의 추위와 믿을 수 없는 열을 견딜 수 있고 엄청난 압력과 높은 방사선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떤 물곰은 한때 우주에서 아무 보호 장비 없이 열흘 동안 문제없이 살아남기도 했어요.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몸을 공 모양으로 말아 겨울잠을 자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냅니다. 동면이 산소와 먹이에 대한 피로를 감소시키거든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더 뜨거워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7월에 약 480만 킬로미터 더 가까이 있는 1월보다 전반적으로 2.3도 더 따뜻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북반부에 남반구보다 육지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육지는 물보다 더 가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7월 북반구의 여름 동안 1월보다 더 많은 육지가 가열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열의 원천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지구는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지구 대부분의 금은 캐낼 수 없어요. 99%의 금은 수십억 년 전에 지구 중심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구 핵의 철에 이끌려서요. 그 금의 양은 1,400조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지구 전체의 표면을 0.5m 높이로 덮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만약 이 모든 운석이 나중에 땅으로 떨어져서 여분의 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금은 지금보다 훨씬 더 희귀했을 거예요. 지구를 관통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지구 중심을 지나 반대편으로 나가는 직선 터널을 팔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구멍 안으로 뛰어들 수 있을 만큼 모험심이 강하다면 반대쪽까지 도달하는데 42분이 걸릴 거예요. 떨어져서 지구 중심부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속도를 내게 됩니다. 중간 지점 이후 여러분은 점점 더 느려지면서 위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쪽 표면에 도달할 때쯤이면 속도가 0으로 되돌아갈 거예요. 그 구멍 밖으로 기어나오지 못한다면 즉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지구의 반대편으로 내려가기, 아니 올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여행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어요. 모두 중력의 이상한 영향 때문이죠.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생명체는 곰팡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생물체는 오레곤에 있는 버섯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거대한 졸참나무 버섯은 멜히어 국유림에 자생하고 있는데 면적이 9.6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나이가 최대 8,500년 정도 되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몰라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졸참나무 버섯의 뿌리가 만나면 서로 융합하여 하나의 버섯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섯이 그렇게 커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 버섯을 하나의 큰 공 모양으로 모을 수 있다면 그 무게는 약 3,100만 킬로그램이 될 거예요. 이건 약 200마리의 귀신고래 무게에 맞먹는 무게입니다. 고래들이 버섯을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태양의 열기가 우리 발 밑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핵이 실제로 태양의 표면만큼 뜨겁다는 것을 알아내는데 대략 섭씨 6,000도 정도입니다. 지구 내부가 엄청나게 뜨거운 이유 중 하나는 지구가 수십억 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열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성만큼 큰 물체가 어린 지구에 충돌했을 때 이론에 따르자면 그로 인해 달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표면을 녹였고 그 여분의 열은 아마도 여전히 중심 내부에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구의 중심부에 접근하는 것은 명왕성의 표면을 탐사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구의 핵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영영 개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과는 속까지 깨끗하게 먹을 수 있지만요.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바이러스를 지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지구에는 약 10의 30승계 또는 1000량 개의 바이러스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 전체에서 별의 총수를 능가하고
천만 광년 길이의 선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 외에도 바이러스는 아주 이상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세포도 없고 음식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었다고도 할 수 없는데 여전히 번식하고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